들리시나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 문진규 장로 세정희 은퇴권사의 둘째 딸 문현진입니다. 저를 어려서부터 봐주신 이렇게 어른들 앞에서 강의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또 떨리기도 합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주제는 치매의 진단과 예방입니다. 사실 제가 전공은 신경과가 아니고 내과 의사입니다. 근데 제가 이 주제를 정한 이유는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께서 가장 관심이 있고 걱정이 되는 부분이 아닐까 해서입니다. 사실 저희 또래도 벌써 기억이 안 나면 뭐야, 우리 치매야? 하고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살펴봤습니다. 근데 정말 이 자리에서 저보다 훌륭한 교수님들이 벌써 치매에 대한 강의를 다 해주셨더라고요. 혹시 내용 다 기억나십니까? 감사합니다. 기억이 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셔도 저랑 같이 복습하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이 증상들 다 치매일까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다. 안경을 냉장고에 뒀습니다. 그리고 어제 점심 메뉴가 기억이 안 납니다. 어떤 건 이건 진짜 치매 같은 것도 있는데 이건 좀 헷갈리는 증상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마음이 불편한 게 있습니다. 이름이 기억이 안 나도 치매인가요? 나 이름 잘 기억 안 나는데 이런 거 되게 자주 있는데 그럼 저 치매인가요? 안심하십시오. 이름이 기억이 안 나도 다 치매는 아닙니다. 저희는 오늘 온 여사님이란 분이랑 함께 강의를 할 건데요. 자, 온 여사님이 주일날 친구분들과 아시레에서 담소를 나누십니다. 온 여사 어제 뭐 했어? 나 어제 결혼식 갔다 왔어. 누구 결혼식? 그 권사 이름이 뭐더라? 온 여사님이 갑자기 그 권사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때 옆에 계셨던 분이 말씀하십니다. 왜 있잖아, 그 신설동에서 보문동으로 이사간. 그때 온 여사님이 맞다, 김사랑, 김사랑 권사, 나 그 김사랑 권사 딸 결혼식 갔다 왔어. 이러면 치매가 아니라 건망증의 확률이 많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신설동에서 보문동으로 이사간 그 권사 있잖아 했는데 신설동에서 보문동으로 간 권사가 누구지? 그런 권사가 있었나? 김사랑 권사라고 말을 해도 김사랑 권사라는 사람 생각 자체가 안 나면 치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가 다르냐면 건망증은 정상 노화 중에서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건망증은 죄송합니다.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거고요. 머리에서 기억을 꺼내는 기억에 잠깐 헷갈린 겁니다. 기억을 꺼내는 기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치매는 저장 자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김사랑 권사라는 그 저장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망증은 힌트를 주면 기억이 나고 치매 같은 경우는 힌트를 들어도 잘 기억이 안 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우리 아까 어제 점심이 뭐였지 기억 안 나잖아요. 근데 오늘 저녁 밥을 딱 봤더니 식탁에 김치가 올랐습니다. 맞다. 어제 점심에 김치찌개 먹었지. 늦게라도 생각이 건망증은 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오래돼도 기억이 안 나면 그거는 치매를 한번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치매란 무엇일까요? 치매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후천적으로 정상적이었던 사람이 나중에 후천적으로 기억력, 언어력, 판단력 등의 여러 가지 인지 기능이 감소해서 일상생활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를 치매라고 합니다. 사실 치매는 여러 가지 그 원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알츠하이머 치매가 7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보통 치매다 하면 알츠하이머병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치매에 대한 거를 알츠하이머병에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소견을 중심으로 온 여사님의 일상을 통해서 하루 일과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여사님이 아침에 딸이랑 얘기 중에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몇 월 며칠이지? 딸이 대답합니다. 엄마, 오늘 3월 17일이에요. 그렇구나. 근데 갑자기 5분 후에 딸이 또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오늘 몇 월 며칠이지? 딸이 약간 짜증나면서 대답합니다. 엄마, 아까 내가 3월 17일이라고 했잖아.
이미 물어본 거를 또 물어보는 거예요. 5분밖에 안 됐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죠. 점심에 된장찌개를 끓이려고 합니다. 집에 부엌을 봤더니 호박이 없어요. 그래서 호박을 사려고 지갑을 찾으려고 안방에 들어갔어요. 근데 안방에 들어갔는데 순간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려고 왔지? 나 여기 왜 들어왔지? 순간 멍한 거예요. 나 뭐 하려고 했더라? 순간 멍해집니다. 뭘 할지 몰라서 가만히 있다가 다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다시 거실로 나갔습니다. 거실로 나가니까 거실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딸이 텔레비를 보고 있던 딸이 이렇게 묻습니다. 엄마, 시장에 뭐 사러 가? 근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납니다. 그거 있잖아. 호박이란 단어가 기억이 안 납니다. 지갑을 아무리 찾는데 지갑이 안 보이는 거예요. 딸한테 도움을 청합니다. 딸이 온 집안을 막 뒤졌어요. 부엌에서 소리가 납니다. 엄마, 지갑 왜 냉장고에 있어? 민망해졌겠죠. 온 여사님께서 민망해서 지갑만 빨리 챙기고 시장에 갔어요. 시장에 가서 호박을 사는데 거스름돈이도 잘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2,300원 받아야 되는데 민망해서 됐어 하고 2,000원만 챙기고 빨리 나옵니다. 집에 가는 길도 약간 헷갈립니다. 어디로 갔더라? 집에 가는 게 헷갈려서 평소보다 집에 훨씬 늦게 도착했습니다. 된장찌개를 태우는데 평생 끓인 된장찌개를 또 태웠습니다. 이번 달에 벌써 3번째입니다. 딸이 오후에 외출하면서 나갑니다. 엄마, 나 나갈 테니까 세탁기 좀 돌려줘. 온 여사님이 호기롭게 대답합니다. 걱정 마, 내가 돌릴게. 잘 갔다 와. 그리고 세탁기 앞에 딱 섰습니다. 전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근데 다음에 무슨 버튼을 눌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탈수인가? 전원인가? 세탁인가? 멍하게 있고 무슨 버튼을 돌려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세탁을 못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온 여사님은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 예전에는 내가 온유해서 온 여사님입니다. 온유하고 성격이 좋다고 들었는데 딸이 요즘 말합니다. 엄마, 요즘 왜 이렇게 화를 내? 자꾸 아무것도 하기 귀찮은 거예요. 나갔던 것도 안 나가고 싶고 사회활동도 안 하고 싶고 다니던 수영장도 가기 싫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중에 혹시 이거 같은데 하신 증상 있으신가요? 오늘 온 여사님의 하루에 생겼던 여러 가지 증상들은 알츠하이머 합회에서 치매를 의심할 수 있는 증상 중에 9가지가 해당하는 거였습니다. 하루 종일 뇌에서 SOS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 이상한 거야. 확인해봐, 이렇게요. 여기에서 이제 없는 거는 판단력인데 그건 제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물음. 오늘 몇 월 며칠이지? 우리가 시간과 장소 같은 것을 아는 것을 지남력이라고 합니다. 근데 시간과 날짜가 헷갈리는 거예요. 오늘 며칠이더라?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가 어디지? 여기 어디지? 예를 들어서 병원인데도 집이라고 생각해서 안방처럼 눕거나 아니면 교회에 왔습니다. 근데 딸한테 말하는 거. 여기가 어디지? 우리 빨리 교회 가자. 교회에 와서도 여기가 교회가 교회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십니다. 내가 저번에 들었는데 우리 집 옆집에 사는 박영감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입원했더니 거기가 병원인지도 모르고 헛소리하고 이상하더라. 그 영감 치매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분은 치매보다는 선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가 다르냐면 어제까지 멀쩡했던 사람이 갑자기 이상해지면 치매보다는 선망을 의심해야 합니다. 선망은 좀 변동성이 있어요. 보통 낮보다는 밤이 심하고요. 이것은 그 여러 가지 질환 때문에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순간적으로 머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어르신들이 몸 상태가 안 좋아졌을 때 많이 생기고요. 또 어르신들이 낯선 곳에 생기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병원에 큰 병으로 갑자기 입원하거나 아니면 집에서도 몸 상태가 너무 탈수나 감염 이런 거 생기면 갑자기 신경학적 이상이나 여러 가지가 생기면 천망입니다. 대신 치매는 서서히 생겨요. 선망은 원인 질환을 교정하면 좋아집니다. 뭐 내과적인 질환이나 수술이나 그 상황이 좋아지면 그렇게 잠시 헷갈렸던 뇌의 상태가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지만 치매는 점점 진행하는 폐행성 변화입니다. 단기 기억장애, 특히 기억력 변화가 우리 치매에서 가장 먼저 많이 보이는 건데요. 우선은 힌트를 줘도 기억이 안 나고요. 같은 질문을 반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이름이 기억이 안 나거나 전화번호가 기억이 안 나거나 아니면 약속을 까먹거나 세세한 일정이 기억이 안 나는 거, 그거는 정상 노화 과정입니다. 있을 수 있어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빈도가 너무 잦아지거나 아니면 그 일이 있었다는 걸 나중에도 기억이 안 나면 치매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이 아까도 보였듯이 말을 해줬는데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단기 기억 장애라고 하거든요. 치매를 의심해 봐야 되고 아까처럼 단어가 생각이 안 납니다. 아, 그거 뭐더라? 말이 입안에서만 머물고 뱉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표현력이 줄고 되게 말 같은 것들이 언어 장애라고 하는데 점점 줄어드는 현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괜찮습니다. 기억은 쓰면 쓸수록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기억력 장애를, 기억력 감퇴를 예방하기 위해선 저희가 좀 연습이나 예방 훈련을 해야 되는데 보시는 것 같이 기억을 새로운 정보를 머릿속에 넣는, 저장하는 연습과 잘 기억된 정보를 잘 꺼내는, 출력하는 연습, 꺼내는 연습을 같이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것들이 도움이 될까 예방법을 몇 가지 준비해 보았습니다. 먼저 달력에 매일매일 동그라미로 체크하는 거예요. 이게 왜 좋냐면 우선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동그라미를 하는 건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나의 현재의 위치와 시간과 공간을 인지하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그리고 이렇게 달력에다가 살짝 메모를 해놓으면 공간 감각 같은 게 좋아지고요. 아, 그럼 그냥 맨날 보면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하시는데 이렇게 직접 손으로 쓰면서 뭔가 시각적인 여러 가지 손도 쓰고 보고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감각을 깨우기 때문에 저장하는 능력이 더 세집니다. 그냥 달력 보고 아, 오늘 13일 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동그라미를 딱 하는 게 훨씬 더 머리에서 잘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또 있으면 뭐가 좋냐면 안심이 됩니다. 심리적으로 안심이 되고 아, 오늘 내가 잘 지내고 있구나 하는 안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일매일 동그라미를 하면서 날짜를 확인하는 습관이 좋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강하게 추천드리는 건데 감사일기 3가지를 쓰는 겁니다. 감사는 오늘 감사 3가지. 뭐 요즘에 교회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선 이걸 하려면 하루의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오늘 뭐 했더라? 오늘 누구 만났지? 이게 뭐죠? 꺼내는 훈련이죠. 내 기억을. 그래서 계속 회상하게 돼요. 그래서 그리고 감사하는 일을 찾게 되는 거니까 기분이 좋을 뿐만 아니라 회상하고 하는 것들을 하게 됩니다. 거창하게 쓰실 필요 없어요. 뭐 길게 쓰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점심을 맛있는 걸 먹었다. 조금 더 하면 오늘 점심 육개장을 맛있는 걸 먹었다. 손주를 만나서 기뻤다. 이런 식으로 짧게 3문장을 적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 여기서 그러십니다. 나 3가지 생각만 하면 안 되나요? 안 되겠죠. 적는 게 좋습니다. 적는 훈련을 통해서 계속 단어도 기억을 하고 여러 가지 인지를 해야 합니다. 머리는 괴롭혀야 돼요. 괴롭혀야 발전합니다. 그 다음에 TV나 설교를 보고 요약하거나 내용을 기억하는 겁니다. 요즘 트로트가 인기시죠. 뭐 미스트롯이나 뭐 현역가왕을 봤어요. 친구분들하고 얘기하실 때 어제 테레비 재밌었어 이렇게만 말씀하시고 말고 어제 1등이 누구였지? 누가 노래를 제일 잘했어? 이렇게 좀 구체적인 내용을 하시는 겁니다. 또 오늘 설교가 뭐였지? 예배 끝나고 아실에 모셔서 친구분들끼리 오늘 설교 내용을 약간 요약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는 거예요. 이러면 이런 게 훈련이 되고 습관이 되면 뭐가 좋냐면 TV를 보거나 설교를 들을 때 집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친구랑 말할 때 말할 내용이 없으면 좀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중력도 좋아집니다. 이런 방법이 있고 또 끝말잇기나 단어 게임 같은 것도 언어 능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 몸에서 우리 뇌에서 해마라는 곳이 기억과 언어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런 훈련을 하면, 계속 끝말잇기 같은 걸 하면 이런 해마를 자극해서 기억력에 도움이 됩니다. 실행과 기능은 조금 낯서실 건데요. 계산이 어려워지고 어떤 일을 계획해서 순서대로 하는 게 어려워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잡채 같은 거 하기 싫어져요. 너무 복잡하니까 뭔가 수행을 해서 하는 게 어려워지고요. 외출을 갈 때도 헤맵니다. 동선이 꼬이고 할 게 꼬여요. 그래서 약속 시간에 늦는 일도 잦아집니다. 그래서 실수가 증가하는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세탁기 돌리는 법을 잊었네. 된장찌개를 또 태웠네. 근데 이거 그냥 잊어버리는 거니까 그냥 기억력이 감퇴해서 기억력 장애 아니야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평생 돌렸던 세탁기법을 갑자기 못하는 거예요. 평생 끓였던 된장찌개를 태우는 거예요. 된장찌개에 물을 넣고 된장을 풀어야 되는데 된장을 먼저 볶다가 냄비를 태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평생 했던 여러 가지 잘했던 일들이 익숙하지 않고 자꾸 실수가 잦거나 하시면 병원을 꼭 가보셔야 합니다. 당연히 또 좋아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행 기능을. 우선은 해야 되는 것들을 순서를 적어보는 거예요. 장보기 리스트를 적어서 가서 순서대로 실행을 해보는 겁니다. 아니면 요리 방법도 적어서 부엌에서 실제로 한 번씩 해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 계시는 남자 어르신분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난 평생 요리 안 하고 장보기 안 했는데 뭐냐.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외출 계획을 세울 때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딱 3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어디 갈지 정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마트, 병원 갈 거야. 이렇게 갈 곳을 정하고 머릿속에 이동 순서를 정합니다. 내가 마트를 갔다가 걸어서 버스를 타고 병원을 갈 거야. 이런 약간 계획을 세우시고요. 그 다음에 머릿속에 가는 길을 그려보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나가서 길을 건너서 오른쪽이 버스 정류장이고 그 앞이 마트고, 마트를 먼저 갔다가 교회를 가려고 했는데, 병원을 가려고 했는데 만약에 버스를 먼저 타면 안 되겠죠?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서 계속 머릿속에서 나름 이렇게 지도를 머릿속에 먼저 그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게 지답력도 향상이 됩니다. 시공간력이 좀 좋아지세요. 자, 성격이 변하는 것도 치매인가요? 사람들이 기억력이 나빠져야만 치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온화했던 온 여사님이, 그리고 성격이 되게 긍정적이었던 온 여사님이 요즘은 불안하고 짜증도 많이 내고 성격이 예민해졌습니다. 자식이 날 버리면 어떡하지? 누가 내 돈 훔쳐가면 어떡하지? 이렇게 불안과 의심이 딱 듭니다. 치매 초기에 불안이 생기는 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낯설어지기 때문입니다. 익숙했던 일을 잘 못하게 되고요. 기억도 잘 안 나고요. 모든 내 상황이 너무 낯설어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불안해요. 심리적으로 본능적으로 불안과 공포를 느낍니다. 그래서 가족들한테 의존하게 돼요. 가족을 외출 못하게 해요. 그리고 집에서도 가족 누구 한 사람 뒤를 졸졸졸 따라다닙니다. 그런 걸 저희가 그림자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보시면 전두엽이라고, 여기에 보이는 데가 전두엽, 머리의 전두엽인데 우리 몸에서 그런 감정을 조절을 하고 충동을 억제하는 능력을 합니다. 그래서 온유했던 온 여사님이 버럭버럭 화를 내는 것도 이 전두엽 기능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인지 기능, 기억력 같은 거는 괜찮은데 성격만 나빠지는 치매가 있나요? 있습니다. 전두엽 치매라는 건데, 전두엽 치매이신 분들은 기억력은 좋습니다. 자녀들 생일, 집 주소 다 기억을 해요. 근데 성격이 갑자기 막 포악해지거나 충동을 억제를 못하는 거예요. 비교해 보겠습니다. 마트에 갔어요. 알츠하이머병이 있는, 그러니까 일반 치매 분들은 우선 가면 뭘 사야 되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뭘 살지를 몰라요. 이렇게 뭐 사려고 했지? 물건을 못 사요. 그리고 계산을 못 하잖아요.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떡하지 막 이래요. 그리고 멍하게 있습니다. 전두엽 치매이신 분들은 물건은 잘 사요. 물건은 다 잘 사십니다. 물건은 다 잘 사요. 그런데 계산기 앞에서 계산기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엄청 화를 내세요. 때려 부시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누가 혹시라도 앞에서 껴들었다 막 밀치고 화를 내세요. 막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막 거기서 물건을 뜯어 먹는 듯, 우리가 보면 왜 저래?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화만 내니까 전두 측정 치매는 잘못하면 다 기억 같은 거 하니까 가족이나 주변 분들이 그냥 저분 늙으면서 성격이 고약해지셨네 하고 그냥 성격 변화로만 생각을 해서 조기에 치료를 많이 놓치는 그런 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인지 기능은 괜찮은데 성격이 너무 변했다, 예전에 너무 성격만 변했다고 하시면 한번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행동 성격인데 이제 화를 잘 내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물건을 엉뚱한 곳에 두게 되고, 그거는 시공간 능력 같은 게 떨어져서 그렇고요. 판단이 이상해지는데 물건을 가서요 계산을 못하는 거 있잖아요. 계산이 안 되는 거는 그거는 실행력이 떨어진 거예요. 그냥 일을 하는 게 떨어지는 건데, 그거 말고 낯선 사람한테 큰 돈을 줘요. 이상하죠. 그리고 여름인데 막 털옷을 입고 나가요. 그런 것들은 판단력에 이상이 생긴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너무나 잘하시고 계십니다. 여기 나오셔서 이렇게 사람들하고도 얘기하시고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너무 다 잘하고 계시고요. 제가 우선은 지금 한 20분 했으니까 먼저 기지개를 한번 펴시고 들으시는데 힘드셨으니까 약간 우울하시죠? 막 다 내용이 막 다 뭐 다 이래 뭐 다 내 얘기 같고 막 기지개를 한번 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아까 일찍 와서 좀 봤는데 너무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사실 지금 이 중간에 준비한 게 박수 체조거든요. 박수하는 건데 여러분 왜 박수가 좋은지 아시는 분 손 들어 보실까요? 네? 맞아요. 심장. 네, 권사님 이따가 제가 아실에서 음료 사드리겠습니다. 또요. 맞아요. 이렇게 가면 뇌혈류, 말초신경을 자극을 해서 뇌혈류가 가서 머리를 잘 대요. 또 뭐가 있죠? 보세요. 휘순환이 잘 되는데. 자, 왜 박수가 뇌에 좋을까요? 보시면 우리 몸에서 대뇌피질에서 우리 몸을 관장하는 부분입니다. 손은 몸에서 그렇게 크지를 않는데 보시면 뇌에서 손이 차지하고 있는 영역은 굉장히 큽니다. 뇌 입장에서 생각하는 사람의 몸은 이런 거예요. 손이 크고 그런 손을 담당하는 영역이 되게 크기 때문에, 그래서 손을 자극하는 게 뇌를 깨우는데 가장 효과적인 겁니다. 그렇죠? 박수의 생각, 아까 권사님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면 말초신경을 자극을 해서 혈액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뇌혈류가 좋아집니다. 그리고 박수를 우리가 하나로 못 치잖아요. 양손으로 치잖아요. 양손을 쓰기 때문에 좌뇌, 우뇌, 서로 좌우의 뇌를 같이 자극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크게 박수를 치면 몸에서 뇌에서 엔돌핀이 발견돼서 나와서 피로를 풀어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뇌를 깨우는 박수 체조를 할 건데, 사실 제가 아까 봤더니 너무 쉽게 준비했구나. 어르신들이 여기 너무 다 할 텐데 해보겠습니다. 우선 너무 쉽죠? 우선 박수 3번 쳐볼까요? 시작! 네, 좋습니다. 이거 너무 쉽고, 그 다음에 해볼게요. 주먹 박수, 주먹 짝, 손가락 짝, 손등 짝. 네, 감사해요. 못하신 분들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아까 나왔던데 주먹 박수 시작! 주먹 짝, 손가락 짝, 손등 짝. 이건 너무 쉽죠? 그럼 이번에 손등 위치를 바꿔볼 거예요. 이번에 이렇게 손등을 치셨으면 다음에는 이렇게 치시는 거예요. 자, 시작! 주먹 짝, 손가락 짝, 손등 짝, 주먹 짝, 손가락 짝. 반대로 손등 짝. 손등을 서로 이것도 생각보다 어려우시죠? 우리가 맨날 안 쓰는 거, 불편하신 손을 더 많이 쓰셔야 돼요. 나는 이게 더 편했어. 그러면 이거를 많이 연습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뇌가 이쪽이 더 불편한 거거든요. 그래서 좌우를 같이 쓸 거고. 자, 이 정도는 하실 수 있어요.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주먹 짝, 주먹 손가락 짝, 주먹 손가락 손등 짝, 주먹 짝, 손가락 짝, 주먹 손가락 손등 짝, 주먹 짝, 손가락 짝, 손등 바꿔서 손등 짝. 그쵸? 이런 것들을 해볼 건데, 자, 이제 이것도 막 헷갈리기 시작하시죠? 더 업그레이드도 있습니다. 그럼 우선은 먼저 우리 주먹 짝, 주먹 손가락 짝, 주먹 손가락 손등 짝, 주먹 짝, 손가락 짝, 주먹 손가락 바꿔서 손등 짝. 제가 집에서 먼저 해봤더니 저희 가족들이 이거 같이 어르신들하고 하다가 제가 틀릴까 봐 사실 되게 걱정을 했는데 맞습니다. 우선 그거만 먼저 해볼게요. 주먹 짝, 같이 할까요? 시작! 주먹 짝, 주먹 손가락 짝,
주먹, 손가락, 손등, 짝. 주먹, 짝, 손가락, 짝. 주먹, 손가락, 손등 바꿔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손등, 짝. 하실만 하세요? 네, 이제 그거를 업그레이드를 해서 노래를 하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당연히 노래를 하면서 하는 게 더 좋겠죠? 이런 멀티태스킹을 하시는 게 뇌를 막 하는 거예요. 손도 가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그러면 뇌가 막 여러 가지가 다 자극이 돼요. 가사들 생각해서 그럼 내게 강 같은 평화 아주 천천히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하시면 해요? 네, 쉬운 걸로 할게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주먹 짝, 손가락 짝, 손등 짝, 주먹 짝, 손가락 짝, 손등 바꿔서 짝. 그걸로 우리 노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크게 부르셔야 돼요. 노래도 여기 말도 계속 여기 뭐 보니까 저희 경로대학 전에 찬양도 부르셔서 이미 제가 오늘 강의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을 다 하고 계시는데요. 자꾸 노래도 부르시고 하셔야 머리 인지 기능이 다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뇌 아까 그 사진 보여드렸죠. 우리 몸의 뇌는 다 신체와 다 매칭이 되어 있고 지도처럼 있었어요. 지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각 자극하는 영역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같이 하시고 크게 부르시면 좋아요. 한번 내게 강 같은 평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손등 바꾸고 하고 계시나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되게 헷갈리시죠? 네, 맞아, 헷갈려요. 저도 헷갈립니다. 집에서 걱정했어요. 이거 하다가 제가 터뜨릴까봐. 집에서 이렇게 하루라 뭐 한 번, 두 번이라도 이렇게 하시는 게 훨씬 그 뇌를 깨우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우리 치매 의심 얘기로 가볼게요. 자, 아까 보여드린 이 10가지 중에서 나는 몇 가지나 속하나요? 아니면 내 가족은 몇 가지나 속하나요? 사실 이 중에 하나라도 있으시면 치매 안심센터에 가셔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는 이 10가지 중에 하나를 있으면 치매 선별 검사를 받는 걸 권고하고 있습니다. 조기 치매 발견을 위해서인데요. 근데 저희가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병원 가기 무서워. 가서 괜히 돈만 많이 날리는 거 아니야? 돈만 많이 나오는 거 아니야? 내가 치매인 것 같은데 그럼 굳이 가서 검사해야 되나? 가면 무슨 검사하게 되는 거야? 이런 생각들 하시죠? 근데 제가 볼 때 가장 어르신들이 가기 무서워하시는 이유는 이거 같습니다. 가서 치매 나오면 어떡해? 의심은 되는데 막상 그거가 나올까 봐 무서워서 못 가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르는 게 약이 아니라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모르는 게 약이 아니라 아는 게 힘입니다. 왜냐면은 요즘에는 정말 치매인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치매가 아니고 막는 단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제가 뒤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간다고 마음을 먹어도 어디를 가야 될지 막막합니다. 그죠? 그러면 요즘에는 보건소에 치매 안심센터라는 데가 다 있습니다. 치매 안심센터는 우선은 병원보다는 아무래도 좀 부담이 적고요. 우선 검사비가 무료입니다. 그리고 가시면 다 무료로 선별 검사를 해드려요. 지금 보시는 종이, 이 종이가 가서 하게 되시는 인지 선별 검사라는 겁니다. 되게 막 거창하고 어려운 거 아니고요. 그냥 사람이랑 같이 이렇게 마주 앉아서 퀴즈 풀듯이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이 인지 선별 검사는 6개 영역을 보는데 우선 여기의 결과는 딱 2개입니다. 정상이거나 검사가 더 필요하거나 딱 2가지로 나뉘어요. 정상이 나온다? 그러면 그냥 내년에 검사하시면 돼요. 1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왜냐면 가신 거 이상해서 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선별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약간 점수가 인지 저하 의심으로 나왔다. 그러면 나 어떡하나? 인지 저하 의심일 때 어떡할까요?
인지저하 의심일 때는 센터에서 정밀 검사를 진행하거나 뇌 검사나 혈액 검사를 위해서 병원에 연계한 병원에 보내기도 합니다. 이때부터 의사들이 관여해요. 그냥 병원에 곧바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이분은 따님이랑 같이.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지력이 기억력과 저하 같은 게 없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제 병원으로 그냥 먼저 가겠다고 결심을 하셨어요. 병원은 보통 신경과나 정신건강의학과로 가시면 됩니다. 뭐 신경과 정신건강 크게 없는데 우선은 가시기 전에 전화를 꼭 해보셔서 치매 정밀 검사가 되는 병원인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치매 검사가 그냥 쓰는 검사도 있지만 영상 검사 같은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치매 가실 거면 치매 정밀 검사가 되나요? 라고 전화를 먼저 해보고 가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병원에 가시면 맨 먼저 의사를 만나게 됩니다. 병력이랑 진찰을 해요. 원래 무슨 병이 있으셨는지, 약은 뭘 드시고 있었는지, 그리고 현재 증상은 어떻게 생기셨는지 그런 거 관찰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약 중에 정신과 약 같은 것들, 어떤 약들은 그 약 때문에 치매 증상처럼 기억력을 감퇴시키고 그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고요. 노인 우울증이 너무 심해도 치매 증상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치매가 아닌데 치매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담이 필요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가실 때 혼자 가지 마시고 내 증상을 잘 알고 있는 보호자랑 꼭 같이 가셔야 합니다. 어머님들 이러세요.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애 너무 바빠서 안 돼. 우리 영감이 뭘 알아 이러는데 같이 가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치매는 본인보다 주변 사람들이 그 변화를 먼저 알아차리기 때문입니다. 보호자한테 환자의 설명을 들어야 정확하게 환자분이 언제 증상을 시작을 했고 어느 정도의 속도로 치매가 진행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환자의 진단에 굉장한 중요한 정보를 보호자들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불편하시겠지만 내 상태를 잘 알고 있는 보호자와 함께 병원에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의사를 만나고 나면 이 신경인지 검사라는 걸 하게 되는데요. 신경인지 검사는 사실 기억력 검사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종합심리 검사, 기능 행동 여러 가지 검사를 합니다. 내 머릿속을 세세하게 보는 거예요. 1시간이 넘게 검사를 하거든요. 내 머릿속의 지도를 다 펼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인지력이 어디가 떨어졌는지, 어느 부분이 떨어졌는지, 기억력이 떨어졌으면 어느 정도 많이 떨어졌는지 내 머릿속을 세세하게 정밀하게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요, 내가 정말 치매 같았는데 그냥 건망증인지, 아니면 치매인지, 아니면 그 중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라는 건지를 확실하게 알 수가 있고요.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치매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런 정밀한 검사를 통해서 이분은 이 치매에 해당하는 것 같다는 정확한 진단이 가능합니다. 경도인지장애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기억력이나 기타 인지기능의 저하가 객관적으로 뚜렷하게 감퇴된 상태이나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데에는 큰 지장이 없는 상태. 이거는 인지기능 그냥 깜빡깜빡하는 게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인지기능이 떨어져 있는 겁니다. 이건 객관적으로 인지기능이 떨어졌어요. 근데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데에는 큰 지장이 없어요. 혼자 버스를 타거나 은행 업무 같은 거 할 때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까 제가 치매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 도움이 필요한 상태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냥 내가 인지기능은 좀 떨어졌어도 그냥 은행 가서 막 낯선 사람한테 돈 안 주고 버스도 잘 타고 혼자서 일상생활이 가능하면 저희가 이거는 경도인지장애의 범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상노화, 건망증과 치매의 중간 상태인데, 사실 이 분들은 치매의 고위험 상태입니다. 1년에 10에서 15% 정도의 환자분들이 치매로 발전합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면요, 85%에서 90% 환자는 잘 관리하면 치매로 안 간다는 거죠. 그 자리에 멈춰 있다는 거예요. 좋아질 수도 있고 한 20% 정도 환자는 경도인지장애도 더 좋아진다는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치료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조기에 치료하는 게. 그리고 혈액 검사를 해요. 환자분들이 이러세요. 내가 머리만 이상했지 몸은 건강해. 왜 아프게 피를 뽑아? 이러신 분들 계신데 혈액 검사를 또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치매랑 비슷한 다른 질환을 감별해야 됩니다. 비타민 B12 같은 비타민이 부족하거나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같이 갑상선이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뭐 전하투림 혈증 같이 전해질 이상인 경우에도 치매 증상 같이 나타나요. 이런 증상은 그냥 원인을 교정해주고 부족한 거 채워주고 약 치료하면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 좋아질 수 있는 병인데 내가 평생 치매로 알고 살면 되게 억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서 꼭 치매 검사 해보셔야 되고요. 또 뭐 간 수치나 신장 수치 같은 것들을 검사를 해서 추후에 치매 약물 치료를 할 때 안전하게 약물 치료를 하기 위해서 피 검사를 합니다. 그다음에 내영상 CT나 뭐 MRI, 요즘에는 뭐 아밀로이드 펫, 뭐 FDP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은 MRI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여기서 환자분들이 항상 말씀드려요. 이 비싼 MRI 왜 찍어야 되냐? 아까까지 검사 여러 개 했잖아요, 이미 나 치매 나왔는데 치매 약 먹으면 되지 왜 또 비싸게 MRI를 찍냐? 막 이러시죠. 이유가 또 있습니다. 아까 우선 뇌에 다른 병변, 치매 말고 뭐 다른 병이 있는지 살펴봐야 되고요. 치료 가능한 원인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 치매 아까 여러 가지 종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치매 종류에 따라서 또 MRI 소견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정확한 치매여도 어떤 치매인지 또 정확한 진단을 사용하는데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치면 안 되는 병을 찾기 위한 거예요. 첫 번째 케이스 만성 결막화 혈종은 내가 어디에 머리를 딱 부딪혔습니다. 근데 뭐 머리도 별로 안 하고 잊고 살았던 거예요. 피가 서서히 머리에 차는 병을 말합니다. 이러면 근데 이 찼던 이거는 뇌 세포가 이상해진 게 아니라 이 피 때문에 죄송합니다. 눌리는 거예요. 그냥 뇌 조직이 눌려서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피 빼주면은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만 빼주면 그냥 치매 증상이 없어질 수 있어요. 두 번째, 그래서 사실은 어르신들은 그래서 뇌 손상이 안 되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머리 같은 거 잘 안 부딪히시도록 뭐 일어나시거나 침대에서 일어나시거나 이럴 때도 머리를 부딪히는 거는 이렇게 위험할 수 있어요. 큰 거 아니어도 작게 부딪혔는데 증상이 별로 없으니까 사진을 안 찍어봤는데 나중에 찍어보면 이렇게 피가 조금씩 새가지고 머리에 고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상압 수두증인데 이건 뭐냐면 머리 안에 내 척수액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게 물이 고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실이 확장되는데 이거는 제가 실례를 경험했습니다. 제 환자분 중에 한 분이 엄청 젠틀하시고 저한테 음료수도 잘 사다 주시고 엄청 총명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좀 집중력도 떨어지시고 멍하시고 좀 대답도 느리셔서 제가 이분도 치매가 오시는구나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안 오시고 보호자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오셨어요? 그랬더니 머리 사진을 찍었더니 이 수두증이 나와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예요. 퇴원하시고 저한테 다시 오셨거든요. 다시 예전처럼 총명하고 되게 활기찬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물 빼면 좋아지는 병이에요. 물 빼면 치매 증상 사라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야 되고, 세 번째 사진은 실제 논문에서 이 75세 남자 환자의 사진인데요. 이 환자는 이 논문 케이스인데 실제 이 환자가 치매 증상들이 있어서 보호자가 데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이 뇌종양이 그 치매를 일으키는 그 뇌여형이 딱 있어서 이 종양을 그냥 수술했더니 정상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 75세 남자의 실제 사진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MRI를 찍는 거예요. 이거 치료하면 치매 증상 완전히 좋아질 수 있는데 억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MRI를 꼭 찍으셔야 합니다. 선생님 죄송한데 지금 몇 분까지죠 저희가? 강의가 몇 시까지죠 선생님? 40분? 40분 알겠습니다. 알츠하이머의 MRI 소견을 보겠습니다. 보시면 정상 MRI는 이렇게 호두처럼 통통합니다. 통통한 소견을 보이는데 점점 더 뇌가 위축되고 공간이 많아지는 소견을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뇌를 통통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논문인데요. 이 여기 해마라는 데가 우리 몸의 기억과 언어를 관장하는 부위입니다. 알츠하이머병일 때 주로 많이 손상되는 부위입니다. 연구진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한쪽은 운동을 시키고 다른 쪽은 좀 운동을 덜 시켰어요. 그랬더니 운동했던 에서 해마가 2% 정도 부피가 늘어났습니다. 보통 저희가 1년에 그 해마 부피가 한 1.5에서 2% 정도 줄어든다고 말하거든요. 이분들은 운동하셔서 뇌의 그 노화 속도를 1, 2년을 줄이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린 궁금합니다. 도대체 무슨 운동을 했길래, 그죠? 어떤 운동을 했길래 뇌가 커졌냐 궁금하실 텐데
숨이 조금 차는 심박수 운동을 했습니다. 심박수가 올라가는 운동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하루에 40분씩 약간 빠른 걸음을 걸었습니다. 이분들은. 그리고 1년을 하셨어요. 일주일에 3번, 하루에 40분씩 1년을 했어요. 꾸준히 했습니다. 우선은 근데 다른 쪽은 운동을 전혀 안 했냐? 그건 아니에요. 스트레칭도 했고요. 조금 근육 운동을 했어요. 대신에 땀이 나지 않게 심박수를 늘릴 정도의 운동을 안 한 거예요. 운동이 가장 치매 예방약입니다. 뭐 여러분들 많이 아시지만 운동은 숨이 차게 좀 유산소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우선 아까 우리 박수 치면 뇌연료 올라가듯이 이렇게 유산소 운동을 빨리 하면 심박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뇌로 가는 혈류량이 많아져서 뇌혈류량이 증가돼서 머리에 좋고요. 두 번째로는 운동을 하면 신경세포를 생성시키고 활성화시키는 그런 뇌 영양제 같은 물질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활성화됩니다. 운동하면 머리에다가 뇌 영양제를 그냥 뿌려주는 효과가 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뇌 백질이라는 거는 신경과 심포세포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운동을 하면 이 백질을 강하게 한다는 그런 보고들이 많이 요즘에 발표되고 있습니다. 신경을 만들게도 하고 얘를 지켜주는 기둥도 튼튼하게 하는 기능을 운동하게 하면 땀나는 운동을 하면 하시는 거예요. 꾸준히 하셔야 되는데요. 어느 정도 그럼 해야 되냐? 지금 현재 국가보건복지부에서는 일주일에 3번 이상 30분 이상 하는 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무리하게 안 하셔도 되고요. 막 힘들게 꼭 안 뛰셔도 돼요. 빠른 걸음으로 숨 찰 정도, 대화는 되되 숨이 찰 정도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막 한 번 한다고 2시간, 3시간씩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그냥 꾸준히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육 운동도 같이 해주셔야 돼요. 제 환자분들 당뇨 고혈압 많으신데 맨날 물어보면 나 2시간 걸어서 3시간 걸었어만 하시는데 근육 운동을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을 키워야 합니다. 왜 하체 근육, 허벅지 근육을 키워야 하냐면 이 허벅지가 우리 몸에서 포도당을 굉장히 많이 소비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허벅지를 튼튼하게 하시면 혈당 조절이 돼요. 당뇨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허벅지가 튼튼하잖아요. 그러면 그 혈류를 머리나 심장이나 뇌로 가는 혈류를 좋게 합니다. 펌프 기능을 해서 좋고, 세 번째로는 중심 역할을 하기 때문에 허벅지가 튼튼하면 뒤뚱뒤뚱거리거나 어르신들 낙상의 위험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허벅지 근육 쉬는 게 좋고요. 그래서 제가 3가지를 준비했는데 보통 젊은 사람들이 그냥 스쿼트 하시는데 우리 어르신들은 그냥 스쿼트 하다가 중심 못 잡고 넘어지면 큰일 나니까 이렇게 좀 변형된 스쿼트를 많이 권해드리는데요. 의자 스쿼트입니다. 의자 스쿼트는 움직이는 의자 말고 안 움직이는 의자를 뒤에 놓고 이렇게 엉덩이만 살짝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무릎이 아프시면 안 돼요. 무릎을 꼭 90도까지 막 이렇게 안 앉으셔도 돼요. 살짝 하시면 되고요.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간다는 느낌이 아니라 뒤로 기대서 앉는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시고, 나는 의자도 불안해, 나 뒤에 넘어질 것 같아서 무서워하시면 벽에 기대서 무릎을 살짝 내리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귀찮아. 의자 들고 까치발만 해도 하체 근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혈관성 치매인데요. 혈관성 치매라는 건 뭐냐면 혈관이 출혈이 되거나 막혀서 치매 증상을 나타나는 것을 저희가 혈관성 치매라고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인지 기능을 영역을 담당하는 그쪽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 더욱더 치매 증상이 도드라져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런 혈관 건강을 또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기본적인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만성질환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약 꾸준히 드셔야 되고요. 주기적으로 혈압, 혈당, 고지혈증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건강검진을 빠뜨리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식습관도 중요한데 싱겁게 드시면 안 되고요. 싱겁게 드셔야 되고요. 짜게 드시면 안 되고 싱겁게 드셔야 되고요. 항산화 작용이 있는 색깔 채소를 많이 드시고 오메가3가 있는 생선을 많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당 조절을 위해서 꼭 식사 후에 믹스커피 드시는 분들 있죠. 믹스커피 대신에 물 한 잔 드시는 거가 좋습니다. 수면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자는 시간에 아밀로이드라고 해서 뇌 노폐물이 우리가 자는 시간에 없어집니다. 그래서 숙면이 중요한 거예요.
잠을 잘 자면 치매가 예방이 됩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그래서 밤에 잘 주무시기 위해서 낮잠은 30분 이내로 짧게 주무시고요. 밤에 규칙적으로 한 7, 8시간 숙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저희 거기다 끝내 핵심 포인트만 갖겠습니다. 건망증, 경도인지장애, 치매 차이 기억하시나요? 힌트를 주면 생각이 나면 뭐죠? 네. 경도인지장애는 힌트를 줘도 사실 잘 기억 못해요. 인지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경도인지장애는 일상생활 능력은 보존이 되고 치매 같은 경우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질환입니다. 그래서 힌트를 주고 아 맞다! 곧바로 기억하면 건망증일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 이유는 정말 치매인지 맞나 보려고, 또 고칠 수 있는 치매인지 보려고, 그리고 또 앞으로 잘 치료하기 위해서 검사가 필요하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보면 생각나는 단어 뭐 있으세요? 그렇습니다. 치매 예방. 네, 이런 초성 퀴즈인데 이런 초성 퀴즈도 여러분 하셔가지고 여러분 하시면 좋고요. 치매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앞서서 제가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뭐 감사일기도 쓰고 달력에 동그라미도 하고 뭐 설교도 요약하고 여러 가지 것들도 있지만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딱 머리를 자주 쓰고요. 머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머리 쓰시고 운동해서 몸 쓰시고 이렇게 나오셔서 친구분들이랑 즐거운 얘기도 많이 하시고 혼자 있으시면 안 돼요. 여러 가지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나라에서는 이렇게 333 예방수칙이라고 해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을 3가지 즐길 것, 참을 것, 챙길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치매가 되게 걱정되고 하지만 보셨다시피 검사할 수 있는 선별검사가 굉장히 가깝고 편하게 있고요. 또 조기인 경우에는 진행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기 치료가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강의를 준비한 이미지들은 다 AI를 이용해서 만들었는데 요즘 AI도 엄청 핫하잖아요. 근데 AI도 어르신들을 위한 강의가 되게 많더라고요. 시대에 맞춰서 이렇게 즐겁게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